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크릴화를 한번 해보기로 합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어느 잡지에서 도자기 전시회 홍보물을 봤어요. 이 홍보물을 보고 내가 현대적인 아크릴화를 재구성할 건데, 여기에서 보여지는 모양, 여기에서 보여지는 색깔만 내가 가져오고 이걸 그대로 구상화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비구상화를 할 거예요. 내가 자꾸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자꾸 내가 웃음이 나는 건, 내가 오늘 가발을 썼어요. 가발을 썼는데 독자 여러분들이 놀라실까봐 가발 얘기를 내가 해드립니다. 옆으로 좀 해보세요. 네, 잠시 후에 뭐라고? 옆으로 좀 해봐주세요. 아름다워요, 선생님. 잠시 후에 젯소칠을 한 다음에 제가 아크릴화를, 현대적인 아크릴화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시연을 해 보이기로 합니다. 잠시 후에 뵙기로 해요. 요거를 먼저 배경은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이렇게 주제를, 그림을 이렇게 색을 정해서 해요. 그 다음에 또 화이트를 섞어서 윗면은 조금 빛 반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또 다른 색으로. 달라지고, 요거는 비정형 도자기라는 생각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정형, 여기에 조금 다양한 색들을 조금 구성을 하는 것도 현대적인 느낌이 날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식으로, 좋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게, 여기다가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색을 조금 넣었어요. 넣고 여기다가 리타더를 뿌려요. 리타더라고 있어요. 리타더. 이거는 아크릴 물감을 갈라지게? 빨리 굳지 않게끔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응용을 잘하면 이렇게 멋진 그림이 돼요. 이렇게 해서 리타드를 한 다음에 흔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안 굳어요? 그림 물감이 모양도 게 달라지네요? 묘하게 섞이고. 묘하게. 멋있네요. 멋있어요. 아주 그라데이션처럼 무슨 대리석 느낌도 나고. 아주 멋있어. 이렇게 대리석
느낌도 나죠. 네네. 창재 이거 봐. 리타더가 이렇게 있으면 그림에서 묘한 자기가 섞이네. 느낌이 오고 있어. 응? 이렇게 붓으로는 그려낼 수가 없어. 맞아. 요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요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시 정리를 하고 내가 왜 배경을 안 그렸냐 하면 요런 걸 나중에 배경이 정리를 해주거든요. 요런 지저분한 게 아주 재미난 느낌이 오고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서 잘 봐봐요. 그렇죠. 마블링 느낌을 가져다 줘요. 리타더를 했기 때문에 이거 봐요. 멋있다. 아주 멋있어지고 있죠. 응? 리타더를 이렇게 흔들어 주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와요? 도자기에 유약 바른 것 같아. 그렇죠. 그런 효과를 내가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똑똑하네. 아, 불에 안 들어가도 도자기 하나가 구워지네요. 불에 안 들어가도 돼요. 아주 재밌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요 그림이 예쁘게 나오면, 지금 카메라를 손 아프게 들고 있는 미스쌤한테 주는 걸로 다 들었죠? 하자. 오케이. 파우더를 발라서 이렇게 흔들어 준 상태에서 햇볕에서 말려야 돼요. 왜냐면 리타더는 안 마르거든. 잘 이렇게 리타더라는 건 아크릴 물감의 건조를 느리게 하는 건데 내가 오늘 처음으로 리타더로 작품을 하는 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리타더가 마르려면 오래 걸릴 때 네. 그 위에 이렇게 빵종이 우리가 빵 사면 봤어, 이렇게 봤어. 포장지 있죠. 네네. 이거를 전문 용어로는 유산지라 그래요. 유산지를 이렇게 리타더가 물감하고 리타더가 마르기 전에 올렸을 때를 이렇게 하고 드라이로 말려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이렇게 그럼 그 유산지 모양대로도 또 안에 나타나죠. 나타날 수가 있어요. 또. 또 다른 모양. 현대미술은 기법을 다양하게 네. 응용하는 것도 작가의 몫이에요. 이렇게 다 이제 마르고 나서 요런 데다가 이제 좀 더 가미를 시켰어요. 시키고 이런 구연부 이렇게 도자기에 주둥아리도 그려놓고 굽도 그려 넣으면 비로소 이제 그 도자기 모양이 나오고 있는데 왜 내가 배경을 먼저 안 했냐 하면 그동안 내 유튜브에서 그림 그리는 순서는 천지창조다. 네. 배경을 먼저 해라 그랬는데 이거는 배경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흘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자국들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도 맞아요. 봐봐요. 네, 응? 이런 걸 이제 나중에 배경에서 막아줘야 되니까 이런 리타더로 이런 모양을 흘려서 그릴 때는 배경은 나중에 한다는 거. 이제 이렇게 항아리 즉 도자기가 어느 정도 됐으면 이제 드디어 배경을 해야 할 텐데 배경하는데 내가 붓에 대한 팁을 하나 줄게요. 이렇게 콜린스키 붓 단비털에는 평붓과 둥근 붓의 장점을 살려서 이런 모양의 붓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모양의 붓이 배경을 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제 시범을 보면 이렇게 넓은 면은 넓게 칠하고 좁은 부분은 마치 세필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끝이 뾰족하니까. 이렇게 세필처럼
이렇게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붓을 넓히고 근데 뒤에 하면 색깔은 전체 바를 때보다 예쁘게 바르기는 오케이. 어렵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알려드릴게요. 네. 요 도자기 모양은 비정형 얘하고 네. 얘를 조금 다른 모양으로 할 거예요. 네. 이렇게 더 멋있어요. 이렇게 마르기 전에 붓을 계속 움직여. 이렇게 칠을 해주면 아주 깔끔하게 돼요. 이렇게 깔끔하게. 멋있을 거예요, 이게. 우와. 이렇게. 요 붓이 갖고 있는 장점이 이렇게 좁은 면도 그릴 수 있고, 저는 수채화 붓이라서 수채화에만 쓸 줄 알았거든요. 이 아크릴은 네. 수채화에도 포함되고 유화에도 포함돼요. 왜냐면 물로 하니까 하니까. 수채화에도 포함이 되고 마르면 유화 같으니까 유화에도 포함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오른쪽 면하고 약간 다르게 굴곡을 더 수채화 붓이라 더 이렇게 붓질이 부드럽지. 표가 안 나고 좋으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경을 나중에 했을 때 칠하는 방법을 은근히 지금 내가 하는 걸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이거 할 때는 숨을 쉬면 안 돼. 말도 하지 말고 숨도 쉬지 말고 말도 하고 숨도 쉬네요, 선생님은. 그러면 안 돼. 근데 찍는 제가 숨을 안 쉬는 건 뭐예지? 그건 이제 카메라맨의 숙명이야. 자, 이렇게 네, 하고 네. 이제 이 넓은 붓으로 마감을 하면 깨끗하게. 아직 젖어 있으니까 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아까 그 작은 붓의 터치감을 같이 없애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은 진짜 붓이. 깨끗하다. 이제 이렇게 다 앞에를 치셨으면 옆면을 할 때는 이렇게 내가 다른 콘텐츠에서도 보여줬지만 종이컵을 얹어서 이렇게 얹으면 얘가 이렇게 붕 떠요. 그죠? 네.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칠을 하기가 편하다. 아이디어네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카메라가 따라와야지. 옆에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배경이 다 됐으면 조금 현대적인 감각을 그림에 좀 주기 위해서 좀 내가 특이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여지는 거를 칼질을 잘릴까봐. 잘 해야 돼요. 칼질. 물감이 안 들어가게끔 이렇게 테이핑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암스테르담이라는 브랜드의 아크릴 스프레이 페인트가 나와요. 이게 아크릴 컬러인데 아크릴을 스프레이를 할 수 있다고. 그라데이션을 그거를 여기다 가미하면 이 그림이 좀 더 현대적으로. 현대적인 감각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테이핑 했던 걸 싹 뜯어내요. 싹 뜯어내면 깜짝 놀랄 만큼의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현대적인 감각이에요. 아주. 이 그림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끝내도 하나의 현대 미술로서 어울려요. 근데 이제 어차피 우리는 교육용 유튜브니까 여기다가 하나 좀 동양적인 걸 하나 넣기로 합니다. 여기서 딱 꼭 가지가 꺾여서 나오는 거를 연출하기로. 생명을 해요. 불어넣는 거네요. 네. 이런 게 동양 회화의 맛이죠. 서양과 동서양의 만남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주면 이렇게 와. 끊어. 예, 이런데 이런 앵두 같은 게 매달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네네네. 이런 데서 떨어지는 그림자도 표현. 이런 건 이파리가 있으면 촌스러워요. 요거에 그림자를 넣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쌤처럼 손이 예쁘지만 손을 아끼지 마. 붓에 털에 그걸